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아마 썸네일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빚 안 갚아도 250만 원을 보호해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기꾼들만 살판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와 커뮤니티 댓글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댓글 몇 개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 빌려간 놈은 두 다리 뻗고 자고 돈 빌려준 나는 잠도 못 자는데 나라가 빚쟁이를 도와줍니까?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호구 만드는 더러운 세상이다. 중고나라 사기꾼들 이제 배째라고 나오겠네. 정말 살기 싫어진다. 어떻습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가슴이 답답하시죠? 저도 이 법안을 뜯어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온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고 또 누군가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까요? 정부가 다가오는 2026년 2월부터 대한민국 금융 역사를 뒤집을 엄청난 법을 시행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빚이 있든 카드값을 연체했든 아니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았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 누구나 통장 하나를 딱 지정해서 이걸 내 생계비 계좌다 라고 등록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월 250만 원까지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압류를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18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5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이 돈을 지키려면 법원에 가서 서류 내고 판사님한테 빌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겨우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은행 가서 신청서 한 장만 쓰면 끝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방패를 쥐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강행한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여기에 바로 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1,000만 명이 벼랑 끝에 서 있고 가계부채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요. 내년이 되면 금리가 어떻든 경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연체 사태가 터질 거라는 걸 미리 감지한 겁니다.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으니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최소한의 숨구멍이라도 뚫어놓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폭동이라도 일어날 판이니 급하게 이 파산 대비용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결국 이 법은 서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경제재앙 앞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정부의 서늘한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정부의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 법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돈을 떼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내일 카드값 막을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돼서 빚더미에 앉은 사장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제도는 도덕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내 가족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이 들어왔는데 빚쟁이가 1원 한 푼 안 남기고 다 빼가버리면 당장 쌀은 어떻게 사고 전기세는 어떻게 냅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지옥입니다.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이 제도를 만든 건 최소한 인간답게 숨은 쉬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욕만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제도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써먹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고 안 쓰는 것과 몰라서 못 쓰고 뺏기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기꾼들도 이 법을 악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평생 법 없이도 살던 여러분이 정보가 없어서 내 밥그릇을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논란이 많고 뜨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생계비 계좌제도.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며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 빚만 막아주는 거냐? 내가 안 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세금도 이 통장에 있으면 안 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댓글에서 많은 분이 우려하십니다. 이렇게 빚 안 갚는 사람을 보호해주면 이제 은행이 무서워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냐? 저신용자들은 이제 대출길이 꽉 막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법의 역습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돈 없는 서민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냉철한 생존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40분 동안 여러분의 감정을 마구 흔들어 놓을 겁니다. 화가 나실 수도 있고 허탈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안도의 한숨을 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몰라서 내 돈을 뺏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어갑니다. 성실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똑똑하게 내 몫을 챙기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2026년 1월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격변의 날이 바로 다음 달 2월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어막이 쳐지게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강철 같은 방패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뚫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생계비 계좌라는 게 무엇이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핵심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면 국가가 여러분의 통장 하나를 지정해서 일종의 성역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카드값을 연체하거나 은행 대출을 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법원 판결문을 들고 와서 여러분 통장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걸 압류라고 하죠. 압류가 걸리면 통장에 10원짜리 하나가 있어도 못 뺍니다. 출금 자체가 막혀버리니까요. 물론 기존 법에도 최저 생계비 보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185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지만 다른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민은행에 100만 원이 있고 신한은행에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합치면 200만 원이죠. 법적으로는 185만 원을 뺀 나머지 15만 원만 압류해야 하는데 은행들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두 통장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럼 저는 당장 쌀 돈이 있는데도 꺼내 쓰지를 못해서 굶어야 했습니다. 이걸 풀려면 법원에 가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한두 달 걸립니다. 그 사이에 사람은 말라 죽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이런 복잡한 재판 절차가 싹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주거래은행 한 곳을 정해서 이 통장을 내 생계비 계좌로 쓰겠습니다 라고 신청만 하면 그 통장은 그 즉시 금융권의 치외법권 지역이 됩니다.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 중 월 250만 원까지는 그 어떤 채권자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 시스템상으로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게 락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삼성카드가 와도 못 빼가고 현대캐피탈이 와도 못 빼가고 심지어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가 와도 못 빼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숫자는 250만 원입니다. 기존 185만 원에서 무려 65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2026년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는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떼고 나면 250만 원 못 가져가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빚을 진 채무자에게 매달 250만 원을 쓰라고 보장해 준다니요. 이 돈이면 웬만한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다 해결되는 금액입니다. 쌀 사고 고기 사 먹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도 남을 돈입니다. 빚쟁이가 빚 갚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생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성실하게 빚 갚는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댓글에서 사기꾼들을 살판났다고 욕하는 게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갚는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배를 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피 같은 돈을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고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이제 저 사람 통장 압류해서 돈만 받아내면 되는데 은행에 가보니까 돈을 못 준답니다. 왜요? 하고 물어보니 채무자가 그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등록해놨답니다. 잔고를 확인해보니 딱 25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분명 내 돈 3천만 원 중 일부인데 법적으로 보호되는 돈이라서 1원 한 푼도 못 가져간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채무자는 그 250만 원을 인출해서 저녁에 소고기 사 먹고 백화점 가서 옷 사입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인 나는 돈이 없어서 라면 먹고 있는데 돈 떼먹은 놈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는 세상. 이게 바로 다음 달부터 펼쳐질 대한민국 금융의 자화상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워낙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줄초상을 치르니까 최소한 굶어 죽지는 말라고 만든 안전장치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안전장치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 딱 250만 원씩만 생계비 계좌로 돌리면서 평생 빚 안 갚고 버티면 그걸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방패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신용 불량자만 되냐고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학생, 심지어 아직 연체가 안 된 분들도 미리 만들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까지 전 금융권에서 다 취급합니다. 다만 딱 하나 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계좌 1개입니다. 국민은행에 하나 만들고 신한은행에 하나 만들고 이건 안 됩니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딱 1개만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월이 되면 은행 창구가 아주 미어 터질 겁니다. 빚 있는 분들은 압류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거 신청하려고 줄을 설 것이고 은행 직원들은 그 서류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통장도 이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면 풀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빨간 딱지가 붙은 통장을 지정하려면 기존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는 2월부터는 그 절차가 훨씬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가서 이거 내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 테니까
250만 원 밑으로는 압류 풀어서 내가 쓰게 해달라 라고 신청하면 은행이 법적 검토를 거쳐 풀어주는 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여러분의 통장 중 하나는 무적의 통장이 됩니다. 250만 원이라는 돈은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데만 쓰라고 국가가 공인해 준 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카드값이 밀려서 독촉 전화를 받고 계시거나 사업이 망해서 채권자들이 들이닥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는 지옥에서 내려온 동아줄입니다. 도덕적으로 욕을 먹든 말든 당장 내 새끼 밥 굶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은 하더라도 이 제도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데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돈 떼먹혀도 250만 원은 못 건드린다는 걸 뻔히 아는 은행들이 과연 예전처럼 돈을 빌려줄까요? 이 제도가 불러올 끔찍한 역풍, 바로 대출 절벽과 금융권의 보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신용자분들, 대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정말 긴장하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자, 앞서 우리는 국가가 빚쟁이들에게 쥐어준 무적의 방패, 생계비 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빚이 있어도 월 250만 원은 무조건 쓴다니 듣기만 해도 참 든든하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달콤한 사탕 뒤에는 반드시 쓴 약이 기다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법이 가져올 끔찍한 부작용, 바로 금융권의 무자비한 보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행장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법을 바꿔서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도 통장에 있는 250만 원은 절대 못 건드리게 막아놨습니다. 심지어 직장인 월급이 300만 원인데 250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은 50만 원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한 달에 고작 50만 원 압류하기도 벅차게 생긴 겁니다. 돈 떼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빌려줍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손해볼 장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미 금융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은행권 내부에서는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 같으면 1,000만 원 빌려줄 사람에게 이제는 300만 원도 안 빌려주거나 아예 대출 불가 판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저신용자와 서민들입니다. 그동안은 신용 점수가 좀 낮아도 통장 압류라는 확실한 회수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전장치가 사라졌으니 은행들은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1금융권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서민들의 급전 창구였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심지어 대부업체들까지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할 겁니다. 이제는 소득 증빙이 확실하지 않거나 담보가 없으면 10,000원 한 장 빌리기 힘든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부가 서민을 돕겠다고 만든 법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역설이라고 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사장님, 병원비가 급한 일용직 근로자분들,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빌립니까? 은행문은 닫혔고 이 금융권도 막혔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발길을 돌릴 곳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불법 사채 시장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연 2000%, 3000%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그 지옥으로 제발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계비 250만 원 지키려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멱살 잡히고 인생이 송두리째 파탄나는 비극이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댓글에서 저신용자 대출 다 막히겠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그 통찰력이 정확합니다. 이 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빚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일지 몰라도 앞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더니 대부업체들이 수익이 안 난다며 저신용자 대출을 다 끊어버렸고 그 결과 수만 명이 불법 사채로 내몰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 생계비 계좌 제도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들은 벌써부터 생계비 계좌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군을 분류하고 있다는 소문도 돕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생계비 계좌를 신청하는 순간 은행 전산망에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딱지가 붙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내 돈을 지키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신용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의 확산입니다.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세상에서 누가 굳이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옆집 철수는 빚 안 갚고 250만 원 펑펑 쓰면서 잘 사는데 나만 컵라면 먹으면서 빚 갚으면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너도 나도 빚 안 갚고 버티는 풍조가 만연해질 겁니다. 연체율은 치솟을 것이고 은행들은 더더욱 돈줄을 조일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금융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고 얼어붙는 신용 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부는 빚쟁이를 보호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은 냉혹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빚이 없으신 분들도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빌려야 할 때 못 빌리는 상황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빌려준 돈을 떼일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든 이제 돈 받기는 글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법이 사기꾼의 편인데 개인이 무슨 수로 돈을 받아내겠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 대출은 막히고 돈 빌려준 건 떼이게 생겼고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 가진 맹점을 잘 파고들면 의외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체납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행비 좀 막아준다 쳐도 과연 나라에 낼 돈도 이 250만 원으로 퉁칠 수 있을까요? 국가는 과연 자신들의 몫까지 포기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에 답해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세금과 4대 보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행빚도 무섭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국세청이고 건강보험공단이고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은행은 돈 없다고 버티면 신용불량자 만들고 말지만 나라는 끝까지 쫓아옵니다. 통장 압류는 기본이고 자동차 번호판 떼어가고 심지어 집안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까지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설마 나라빚까지 봐주겠어? 은행빚은 몰라도
세금이나 건보료 안 낸 건 얄짤없이 빼가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은 은행빚만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까지 모조리 다 뜯어 고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심지어 과태료까지 이 생계비 계좌에 들어있는 250만 원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기관도 압류를 못합니다. 저승사자보다 무섭다는 국세청도 이 통장 앞에서는 멈춰 서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감이 오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망해서 부가세를 5천만 원 체납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몇 년째 밀려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원래 같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족족 건보공단이나 국세청이 귀신같이 알고 압류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월부터 생계비 계좌를 만들고 그리로 돈을 받으면 국가는 그 돈을 눈앞에 두고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또박또박 챙겨서 생활비로 쓰는데도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참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꼬박꼬박 세금 내고 없는 살림 쪽에서 건보료 내고 국민연금 내는 성실 납세자분들은 정말 힘이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바보라서 꼬박꼬박 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서 이게 나라냐 하고 분노하시는 그 심정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국가는 세금 거둘 땐 칼같이 굴면서 정작 돈 낼 능력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합법적인 도피처를 만들어준 꼴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몰린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확실한 희망도 없습니다. 사실 사업 실패하고 가장 힘든 게 건보료 독촉입니다. 병원도 못 가고 통장도 다 막혀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던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정말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플 때 병원 갈 돈, 밥 먹을 돈은 나라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니까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빚 때문에 압류당할까봐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그 연금을 이 생계비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 안전합니다. 빚쟁이도 못 건드리고 국세청도 못 건드립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진짜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자신들의 징수 권한까지 포기해가며 250만 원을 지켜주는 걸까요? 단순히 서민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체납자의 통장을 싹 다 털어가서 빈털터리로 만들면 그 사람은 결국 기초생활 수급자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세금 거두려다 오히려 세금으로 그 사람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차라리 250만 원은 쓰게 해주고 스스로 먹고 살게 놔두는 게 국가 재정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겁니다. 결국 이 제도는 복지가 아니라 비용 절감의 일환인 셈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은행빚도, 카드값도, 세금도, 건보료도 이 생계비 계좌 안에서는 모두 무력화됩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탄생한 겁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허탈하겠지만 이미 법은 통과되었고 시행은 코앞입니다. 욕을 하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쓴다고 해서 세상이 공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빠른 사람들, 특히 악성 체납자들은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멍하니 있다가 손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냥 은행 가서 만들어주세요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모르고 덤볐다가는 기껏 만든 계좌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100% 활용해서 내 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수칙과 그래도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생존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부의 의도 이야기는 실컷 하셨으니 이제는 냉정하게 내 밥그릇 챙길 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긴 시간 동안 정말 불편하고 화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빚 안 갚는 사람들을 위해 2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 그리고 은행 대출은 막히고 돈 빌려준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는 사실까지. 듣다 보면 이게 나라인가 싶고 성실하게 산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우라통이 터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법이 악법이든 아니든 이미 국회 문턱을 넘었고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우리가 댓글로 욕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 법을 취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만 호구가 되지 않도록 영리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사기꾼들도 법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평생 가족 위해 헌신한 여러분이 자존심 때문에 이 혜택을 걷어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실전 행동 수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칙, 자존심 버리고 당장 신청하라. 많은 어르신이 빚쟁이 취급받기 싫다고 혹은 남 부끄럽다고 은행 가서 이런 거 신청하는 걸 꺼리십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리고 가장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채권자들은 귀신같이 알고 내 통장을 압류해버립니다. 한번 압류되면 그걸 푸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공과금 밀리고 생활비 없어서 온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2월 1일이 되자마자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가십시오.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내 생계비 계좌 만들어달라고 말입니다. 이건 구걸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통장을, 연금 수령자라면 연금 통장을 이 계좌로 지정해 두십시오. 그래야 들어오는 족족 보호받습니다. 두 번째 수칙, 계좌 관리는 철저하게 하라. 이 계좌가 무적이라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돈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딱 2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00만 원을 넣어두면 초과된 5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은 오로지 먹고 사는 돈, 쌀값 관리비, 병원비 같은 필수 생활비만 딱 맞춰서 넣어두는 용도로 쓰셔야 합니다. 욕심부리다가 한도 초과해서 뺏기지 마시고 똑똑하게 한도 내에서만 굴리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기존에 쓰던 통장이 이미 압류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차라리 깨끗한 새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수칙, 빚 갚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라. 이제 여러분에게는 매달 250만 원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생겼습니다. 이 돈은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기하기 위한 종잣돈입니다. 예전에는 빚독촉이 무서워서 밥 굶어가며 이자 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남는 돈으로 빚을 갚으십시오. 채권자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법적으로 보호받는 생계비니까 건드리지 마라. 내가 먹고 살아야 돈을 벌어서 갚을 거 아니냐 하고 배짱 좋게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협상의 주도권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 방패를 든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내내 사기꾼들 살판났다고 비판했지만
사실 이 제도가 진짜로 필요한 분들은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사기치려고 작정한 놈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진 우리 이웃들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250만 원은 사치 부리는 돈이 아니라 내 자식 학교 보내고 아픈 아내 약 사주는 눈물 젖은 돈입니다. 그러니 정부 욕은 하시더라도 이 제도를 쓰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하고 억울하게 돌아갑니다. 성실한 사람은 바보 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억울한 사연도 좋고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좋습니다. 댓글창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다 털어놓으십시오. 우리가 떠들어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제가 더 빠르고 정확한 돈 되는 정보를 찾아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장님, 그리고 가장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입이 다 털어내고 보란듯이 재기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험한 세상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